그래서 이제 지금 100초 만에 올려본 거거든요. 다 익었네요. 너무 잘 익었죠? 네. 예쁘죠? 푸른기도 굽고 뭐 누룽지도 굽고 지포도 굽고 생선도 굽고 다 굽죠. 월세 보증금조차도 없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절에 들어가서 한 4년 있었어요. 빚이 정확히 얼마였던 거예요? 여기는 다 공장 단지들이 좀 모여 있네요. 네네네. 여기 다 공장 단지들이에요. 옆에 이제 강청 김공장이고, 근데 옆에는 천막 제작회사. 여기는 현미 누룽지 회사. 네네네. 이게 도전기예요. 이런 나락 있죠. 네. 그 무농약 친환경표. 여기에서 이제 방아 찢는 거는 여기다 이제 나락을 붓는 거예요. 네. 이 기계는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이게 이제 방아 까져요. 아, 자동으로 네. 껍질이 까시는 거예요? 껍질을 이제 깐 거예요. 이거 현미. 오, 그냥 이건 쌀이네요? 네, 쌀이 되는 거예요. 아. 생선도 물속에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껍질을 까면 죽잖아요. 네. 저도 이 상태로 있으면 살아있어요. 아. 어느 정도로 살아있냐면 영하 40도, 영상 60도에서도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와. 그러니까 100도를 넘나드는. 그럼 지금 이건 다 죽은 것들이네요, 이제?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이제 껍질을 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매일 방아를 쪄가지고 7시간 안에 우리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실이에요, 저희. 왜냐면 이제 각종 연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여기 뭐 누룽지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누룽지를 해갖고 이제 포장할 때 8g에서 11g은 정품.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거나 작거나 이런 거는 불량품. 네,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큰 기계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제과점이나 뭐 식당이나 반찬가게 커피숍 이런 데서 좀 조그맣게 좀 만들 수 없겠냐 누룽지를.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지금 이제 KC 인증 절차 밟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다 완료됐어요. 그래갖고 우와. 이제 여기에다가 이따 누룽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뭐 다양한데. 다 다른 기계들이에요. 이제 요거가 이제 삼겹살 같은 거 이제 굽는 거고, 요거는 밥 같은 거 볶음밥이라든가 뭐 불고기 덮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틱이 되는데 이제 겉에는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밥바 만드는 기계. 네, 그리고 이제 끓여 먹는 누룽지도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끓여 먹는 누룽지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영미침 만드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방아찐 쌀이에요. 쌀눈이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밥을 전기밥솥에다 한 다음에 그람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밥 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랗게 나와야 되니까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재밌죠? 아니, 초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있거든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거예요, 네네. 이것도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초밥기계도 개발을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전통이 오래됐잖아요, 초밥은.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세계화 됐어요. 세계화 된 걸 뭐 굳이 우리가 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누룽지 기계도 안 만들고 싶었죠. 있는 기계 사다가 하고 싶었죠. 이제 누룽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시간 타이머 설정해놓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과점이나 뭐 식당 이런 데서는 좋죠. 밥 남고 이런 거 네. 있으면 180초. 이거는 소형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쁘죠? 이게 아까 봤던 그 영미칩인가요? 네네, 영미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기계 열대로. 아까 그게 조그만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요게 큰 거. 일반적인 이제 가게나 본격적으로 누룽지 사업을 하는. 이제 이렇게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되게 빠르죠? 네. 이 기계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 기계를 파는 거예요.
아. 이 기계를 그동안에 1,000대 넘게 팔았어요. 와. 하루에 몇 예. 개씩 생산하세요, 이렇게? 저희는 밤을 새워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풀가동을 했을 때 10,000개예요. 1만 개요? 예, 예. 와. 1만 개인데 우리 회사는 누룽지를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기계 전문 회사예요, 사실은. 아. 이 누룽지는 지금 3분 걸리는 거예요? 예. 누룽지 아니요. 100초. 100초요? 예, 예. 오. 그러니까 1분 40초죠. 예? 저 영미칩은 그 네. 가격이 혹시 어떻게 돼요? 2장이 들어가는데 1,200원. 한 장에 600원이네요. 한 장에 600원이죠. 아. 와, 엄청 까맣네요. 그렇죠. 와, 이건 진짜 탄 거네요. 네네. 누룽지를 만드는 건 100초에 했잖아요. 네. 근데 핫타차를 만들려면 100초가 아니라 500초를 해야 돼요. 새카맣게 태워야 돼요. 아, 그러면 뭐 발암물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탄 음식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커피가 만약에 발암물질이 나왔으면 전 세계 인류가 먹었을까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곡류를 태워서 가공한 걸 커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콩커피고 이건 미커피예요. 쌀미 짜서 쌀커피예요. 아, 이거를 화타차로. 네네네. 근데 화타차를 많이 드세요? 핫타차가 영미칩 주문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우리 상품 정식으로 출시도 안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이제 직접 전화해갖고 이것 좀 구매할 수 있냐고 특별히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해드려요. 저희도 이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네. 안 먹었었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길래 화타차를 예. 먹어봤더니 정말 좋아요. 아까 주셨던 게. 예, 이거 그거잖아요. 끓인 거예요. 이거 끓인 거. 근데 그렇게 막 탄맛은 안 나던데요? 단맛은 아예 커피처럼 나게 하려고 그러면 한 조각 더 넣으면 되고 아. 좀 덜 넣고 끓이면은 좀 연하고 아. 이것도 이제 재료를 더 넣으면 진하고 덜 넣으면 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하게도 먹을 수 있고 에스프레소만큼 진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기 굽는 기계잖아요. 네. 삼겹살만 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굽는 게 삼겹살만 굽는 게 아니라 굽는 건 다 되는 거죠. 기름이 있거나 설탕이 있거나 온도 조절을 다 해가지고 크루아상 빵 같은 경우 눌러서 나온 게 푸른기잖아요. 네. 푸른기도 굽고 뭐 누룽지도 굽고 지포도 굽고 생선도 굽고 다 굽죠.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온도가 저기 34초. 여기 한 판을 다 넣고서도 2분이면 다 구워요. 2분이요? 네. 와. 몇 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한 30인분 정도가 나오죠. 와. 이건 기계는 얼마예요? 이 기계는 979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한 1,100만 원 잡으면 돼요. 컴프레서까지. 그래서 이제 와. 지금 이게 군 게 저거예요. 100초 만에 올려본 거거든요. 100초를 더 눌러봅시다. 지금 벌써 버석버석해. 이거는 또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고객들이 와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아. 삼겹살 집을 하는데 막 연구도 너무 많고 초벌구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초벌구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룽지 기계를 처음 만들 때는 내가 과자처럼 먹는 누룽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고객들이 와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씩 고객한테 배우는 거죠, 뭐. 그럼 이걸 의뢰 주셨던 분이 삼겹살집 사장님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워서 거기 예. 주시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 나가면 이제 거기서는 불이 요란하지가 않지. 기름도 쫙 빠지잖아요, 일이. 네. 응. 아. 응. 이거 봐봐요. 자. 두꺼운 지점. 다 익었네요. 너무 잘 익었죠? 네. 이거는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사가신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안 팔았어요. 올해 이제 개발을 해서 저쪽으로 똑같은 경유로 나오세요.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바삭바삭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아, 맛있다. 연출까지 시켜. 내가 하나 해줄게요. 진짜 맛있네. 고소하. 깨살점.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소한 맛이 느끼한 맛도 확 잡아주고, 그죠? 네. 오, 신기. 나도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 와, 괜찮은데요, 이거? 잘 마시겠습니다, 이거. 이게 화타차예요. 콩 태운 게 말하자면 커피잖아요. 네. 쌀 태운 게 이제 화타차예요. 뭐 입냄새를 없애준다든가 이뇨작용을 촉진시킨다든가 독소를 배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카페인 없는 각성 역할도 있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9년생이에요. 66.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하신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거는 12년 차. 그러면 50이 넘어서 시작하셨나요? 그렇죠. 50이 넘어서. 그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북한하고 하는 사업 있죠. 들쭉술이라든가 송이버섯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거 수입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평양에 공장까지 진 사람이거든요. 평양에 공장을 지으셨어요? 네네네. 직접 네. 거기에 많이 갔죠. 가보셨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공장 차리셨으면 네. 그 비용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직접 한 거죠. 얼마나 저희는 쓰신 정부 거예요? 자금도 안 드리고 했어요. 물론 뭐 네. 투자 기업들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50억이 넘게 투자를 했는데 내일부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빚을 갖고 있죠. 빚이 정확히 얼마였던 거예요? 빚이 50억이 넘었죠. 빚만 그러니까 네. 돈 들어간 거 더 있고. 아이, 더 있고, 뭐, 그동안에 막, 밤잠 안 자고 애들 뭐 교육해야 될 때 제대로 뭐 엄마 역할도 못 하면서 막 영혼을 바쳤던 모든 게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보증금, 뭐, 월세 보증금조차도 이제 올 때 없어서, 애들은 또 학교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절에 들어가서 한 4년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렇게 빚더미 위에 망했는데, 누가 저를 돈을 꿔줄 거면, 재활의 기회를 누가 주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자니 자식 새끼들도 있고, 나를 믿고 돈 빌려준 사람들도 있고, 나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어렵다고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 가진 건 이미 다 내놨어.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나 몸 하나 건사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절박함과 간절함 이런 게 있죠. 근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면 무엇을 향해야 될지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절에서 이제 4년 동안 거의 매일 똑같은 리듬으로 살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그럼 6시 되면 아침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2시간, 10시에 이제 사시예불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불 드리고 나면 또 12시 되잖아요. 네. 그럼 12시에 이제 점심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2시부터 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꽉꽉 기도를 했어요. 그걸 4분 정근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하루에 4번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4년 동안 했죠. 지금 이렇게 공장을 하시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몇 년이나 될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금융권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책임과 의무. 나를 믿어서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 노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부끄러움, 책임감 이런 거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만에 이제 나와서 뭐를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깃집이라든가 식당 알바도 좀 하고 근데 그걸로는 잘 아시겠지만 생존이 급급해요. 뭘 갚아줄 수가 없어. 생존이 너무 급해서 그냥 먹고 살면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교통비 내야 되고 뭐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게 빚을 더 불러오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일을 내가 벌려야 되는데 돈만 된다고 막 달라들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반성하고 나온.
뭔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에 대해서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가치도 실현하면서 미래도 우리 공동체가 극복해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공존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했죠.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제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딱 종지부를 찍은 게 쌀이었어요. 저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자영업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자영업자들의 시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잘 견뎌내서 좋은 날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월급 적게 받는 사람보다 조금 적게 받아요. 그렇지만은 일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